네, 안녕하세요. 만타크루입니다. 오늘은 SMB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SMB에 대해 좀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SMB는 Surface Markup이라고 해서 수면 표시 기구예요. 그래서 다이버가 물속에 있을 때 수면에서도 우리가 물속에 있는 걸 알아봐 주세요 라고 수면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띄우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SMB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풍선처럼 생긴 부위를 SMB라고 해요. 이 SMB가 있고, 근데 얘를 물속에서 띄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줄이 있어요. 이렇게 줄이 있고, 요 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릴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클립이 있는 이 더블 엔더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더블 엔더 한 개, 그 다음 릴 하나, 그 다음 SMB 하나,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는 보통 SMB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가 수중에서 물 위로 뛰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디플로이드 한다고 해서 보통 DSMB라고도 많이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DSMB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이기는 해요. 근데 SMB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부위 요것만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SMB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럴 때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SMB 관련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SMB는 공기를 넣어서 공기가 올라가니까 물 위로 뜨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얘가 공기를 집어넣는 타입에 대해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타입이 있고 하나는 두 개를 겸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MB는 일단 아래쪽 부분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공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기를 집어넣고 또 이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가 개방이 돼 있다라고 해서 얘가 아래쪽이 열려 있는 개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이 좀 보통 저렴한 편이에요. 가격이 저렴하고 막 쓸 수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BCD 인플레이트에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똑같이 인플레이트를 꽂으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트가 달려 있고 아래쪽은 막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고 새진 않는 구조예요. 요걸 막혀 있다라고 해서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들고 있는 건 아래쪽도 열려 있고 이렇게 얘로 인플레이트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개방형도 아니고 폐쇄형도 아니고 둘 다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반만 폐쇄가 되어 있는 반폐쇄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반폐쇄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개방형이 편한 사람도 있고 이제 폐쇄형이 편한 사람도 있지만 둘 다를 어쨌든 사용하면 겸용으로 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빌려주거나 막 쓰기도 편하죠. 너 거 나 좀 빌려줘 라고 했을 때 나는 개방형만 써봤어. 그럼 이 사람이 폐쇄형을 갖고 있을 땐 내가 잘 못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쓰는 게 좀 편하고요. 특히 반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반이 폐쇄가 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얘가 들어가면 쭉 공기가 들어가지만 다이렉트로 빠지지는 않는 구조예요. 공기가.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서 쭉 개방형처럼 빠지진 않았고 여기에 이제 공기가 쫙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더 쓰기 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MB에 공기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 공기를 뺄 때는 동일한데 여기 덤프 밸브가 있어요. BCD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덤프 밸브를 오픈을 하거나 또는 압이 너무 세지면 덤프 밸브가 오픈이 되면서 공기가 배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방형이나 폐쇄형 그리고 반폐쇄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저희 팀은 주로 반폐쇄형을 사용합니다. SMB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SMB의 크기가 이 풍선에 대한 크기를 이야기해요. 얘를 1m짜리를 쓸 건지 또는 한 2m 정도를 쓸 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작은 걸 쓰면 장점이 확실히 있어요. 어때요? 공기를 조금만 넣어도 얘가 금방 올라갈 수 있고 소지를 하거나 들고 다니기가 좀 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단점은 이 작은 SMB는 파도가 좀 높거나 뭐 기상이 좀 안 좋거나 했을 때 실제로 배에서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걸 좀 훈련을 많이 되고 작은 SMB를 누가 우리 팀에서 들고 있고 매일 우리 캡틴이랑 이런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희처럼 일본도 갔다가 필리핀도 갔다가 동해도 갔다가 제주도도 갔다가 하면 각자의 스타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기상이 안 좋아서 잘 못 찾을 때도 있고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얘가 단순히 우리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를 불어 넣으면 수면에서 지친 다이버들이나 또는 뭐 파도가 칠 때 얘를 이렇게 끌어안으면 튜브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부피가 작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얘를 가지고 있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1.8m나 2m 정도 이렇게 큰 SMB는 단점이 어때요? 들고 다니기가 너무 커요. 어디 넣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이 공기를 넣을 땐 훨씬 많은 공기가 들어가야 하고 얘가 올라갈 때도 계속 나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쏘기가 좀 어려운, 실질적으로 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점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나면 수면에서 확실히 파고가 1m 정도 되더라도 또는 1.5m 정도 되더라도 이 크게 1.8m나 2m짜리는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하고 또 배에서 빨리 확인할 수 있고 다이버들을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파도가 치거나 지친 다이버가 있거나 할 때, 초급자들이 멀어지거나 할 때 이 SMB를 딱 붙잡거나 끌려 안고 있다면 훨씬 좋은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보통 테크니컬 다이빙도 많이 하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리프트백을 또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해요. 그래서 얘가 물속에서 리프트를 해주는 정도의 부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건 무슨 의미냐? 우리가 드라이 슈트가 혹시 찢어지거나 또는 BCD가 찢어지거나 덤프 밸브가 터지거나 이런 부력이 소실되는 상황에서 이 SMB를 띄웠을 때 얘가 추가적인 부력에 대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부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안성, 물의 위에서 잘 보이는 거, 그리고 응급대에 지친 다이버가 있을 때 이렇게 좀 수면에서의 부력 기구, 그리고 물속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 때 이런 리프트를 하기 위해서 1.8m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요. 그래서 저는 1.8m SMB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저희 회원님들도 좀 큰 SMB를 좀 가급적 가지고 다니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SMB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영장 오셔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안전하게 바다에서 큰 SMB를 좀 사용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릴은 스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스플. 자, 이 스플을 보면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이런 줄들이 이제 감겨 있어요. 이 줄이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자, 이 릴은 이렇게 작게 생겼고 안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또는 이렇게 구멍이 막혀 있거나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건 우리 한 손에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손가락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한 손에 들어오고 손가락으로 좀 잡고 손가락으로 돌려서 쓴다라고 해서 핑거 릴이라고 해요. 얘는 핑거 릴입니다. 원래 릴을 뜻하는 건 이런 걸 의미해요. 이렇게. 크기가 다르죠. 이렇게. 자, 이 릴은 실제로 우리가 동굴이나 침몰선이나 이렇게 공간을 통과하면서 줄을 쳐놓는, 실제로 그 줄을 이야기를 해요. 릴이랑 이제 핑거 릴이랑 뭐가 다르냐면 큰 릴들 같은 경우는 이 줄이 엉킬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풀었다가 열었다 풀었다 해서 얘를 이렇게 풀면 이렇게 얘가 나오지만 얘를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게 이제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줄을 묶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고정 장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도르래를 감을 수 있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작은 건 핑거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동굴이나 침몰선 이런
과정을 많이 하지는 않고 SMB를 다루는 분들이 훨씬 대다수기 때문에 그냥 얘를 릴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냥 릴 주세요 이렇게 릴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델린으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이렇게 스틸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일단 플라스틱 중에서 좀 강한 재질이 있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플라스틱 재질이 너무 약하면 얘가 이제 다른 장비에 딱 부딪혔을 때 잘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질이 좀 강한 걸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런 스테인레스를 쓰는 건 저는 조금 추천하진 않는데요. 일단 너무 날카로울 수도 있고 손이 베인다거나 또 무겁기 때문에 얘를 놓치거나 뭔가 물속에서 운용을 할 때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초급자분들이나 뭐 쉽게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이나 좀 양성부력인 것들은 내가 뭐 쏘다가 놓쳤을 때 뭐 위에 올라가거나 또는 거기서 쭉 실이 풀리면서 내려오거나 이렇게, 또는 제자리에 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그냥 중성부력인 거 또는 약간의 양성부력인 거, 플라스틱이거나 좀 가벼운 걸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가운데가 뚫려 있거나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이제 뚫려 있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내가 손으로 얘를 잡고 있다가 얘를 풀면 이렇게 풀리는 거고요. 얘는 얘를 꾹 누르면 얘가 풀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손을 떼면 얘가 이렇게 풀리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기서 그냥 취향껏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더블 엔더로 넘어갈 텐데요. 자, 더블 엔더는 보통 이게 스테인레스 스틸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크기는 제각각입니다. 얘가 규격이 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면 되지만 대부분 기본 규격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거기서 뭐 얘까지 크기를 조절해서 구매하거나 하지는 않고 보통 릴이랑 세트로 이렇게 세트 상품이요 해서 한 번에 주문하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같이. 그냥 그 크기로 사용하시면 돼요. 뭐 거기서 더 작게 크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뭐냐면 일반적인 더블 엔더는 이 클립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얘가 약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게 좀 작아요. 좀 뾰족하고 이렇게 좀 얘가 요 손잡이가 조금 뾰족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드라이 슈트를 입게 되거나 드라이 장갑을 끼면 이 손이 좀 둔해져서 얘가 좀 딱 이렇게 잡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너무 바짝 붙어서 잡게 되면 장갑이 항상 여기에 딱 이렇게 가운데 끼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드라이 슈트 다이버들을 위한 이렇게 좀 넓은, 이렇게 좀 얘가 손잡이가 더 넓은 이런 것들이 동해 다이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갑을 좀 타이트한 걸 찾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고요. 더블 엔더를 이렇게 좀 넓은 걸 사용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유는 이게 정말 잘 돼요. 근데 너무 잘 돼서 뭐 들고 가다가 지나가다가 어디에 살짝만 걸려도 얘가 바로 팍팍 열려버려서 뭐 릴을 놓친다거나 SMB를 놓친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몇 번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이제 이 더블 엔더를 그냥 사용을 하고 장갑을 좀 요령껏 그냥 제가 뭐 사용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더블 엔더는 일반형이 있고 이 손잡이가 좀 뭉툭하고 크게 나오는 드라이 슈트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대다수는 그냥 일반형을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SMB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릴의 종류, 그 다음 더블 엔더를 어떤 걸 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걸 할지 한번 상의해 보시고 저희 강사님들하고 구매를 해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연습을 하러 들어갔을 때 어떤 걸 주의해서 하면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SMB를 가지고 다녀야겠죠. 거치를 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드라이 슈트를
거의 대부분 있기 때문에 드라이슈트 주머니에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드라이슈트 주머니에 넣으면 얘가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뭐 문제가 생길 일도 없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웨슈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이 주머니를 좀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주머니가 진짜 없고 난 웨슈트도 이렇게 좀 매끈하게 좀 예쁘게 딱 맞게 입고 싶고 굳이 또 바지, 주머니 달린 바지를 또 사서 하기는 싫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뭐 그냥 디링에 달면 됩니다.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릴을 가운데에서 안쪽에서 밖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 쪽으로 이 줄을 한번 통과시켜요. 통과시킬 때는 한 10cm에서 15cm 정도 얘를 잡고 이렇게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통과시키면 얘가 이 상태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걸고 얘를 가운데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감아서 다시 얘를 줄 전체를 더블핸드 이렇게 걸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보관을 많이 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 풀릴 일의 염려가 없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단점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이렇게 풀어서 얘도 풀어서 SMB에 있는 이 스테인리스 고리에 얘를 넣고 이렇게 한번 넣고 여기 SMB 스플이 들어갈 요 정도의 공간을 하나 매듭을 짓고 여기 한번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묶이죠. 그 다음에 SMB를 쏘면 됩니다. 전개를 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냥 쏘고 싶은데 항상 이걸 풀어서 몇 번 감고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 상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줄이랑 릴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릴이랑 얘랑 같이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내가 이제 클립을 이렇게 잡지 않더라도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움직일 때 그냥 손을 닿지 않아도 얘가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좀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이 스테인리스 고리에 번지줄을 달아서 얘를 한번 이렇게 번지줄로 묶습니다. 그러면 얘가 따로 영향이 없이 얘가 짱짱하게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번지줄을 하나 더 달아서 이렇게 묶어 놓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매듭을 빼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빼서 아까처럼 이렇게 한 상태로 얘를 한 10cm 정도 빼주고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매듭이 됐죠?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매듭을 지어놔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나중에 사용할 때 그냥 더블핸더를 이렇게 풀면 얘가 자동으로 묶여서 이렇게 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더블핸더가 있고 릴이 있고 SMB가 있고 이렇게 너무 치렁치렁 또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지줄로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잡거나 또는 좀 치렁치렁해도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치를 하는 방법은 보통 이런 걸 많이 쓰고, 주의해야 될 건 항상 뭐라고요? 이 더블핸더의 이 클립이 릴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닿아 있는 건 안 좋다. 왜? 얘가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계속 풀려버리기 때문에 얘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또 우리 팀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마지막에 SMB를 다 말고 나서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SMB가 이렇게 수면에 떠 있으면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근데 힘을 받지 않으면 이 자체로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클립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얘가 힘을 크게 받지 않거나 돌지 않는 이상 풀리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배에 올라탈 때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완전히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고정하는구나 라고 알고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을 때도 파도가 치거나 뭐 환경이 험할 때는 얘가 막 돌다가 파도가 치면서 탁커덕 이렇게 되면 얘가 탁 풀려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걸어놨을 때는 주시를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사실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죠. SMB를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한 1m, 1.2m SMB를 잡고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개를 쭉 하고 풀어내는 스타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법도 물론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고 제가 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뭐 저희 팀원분들이나 또는 또 저런 방식도 있구나 보실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면을 살핍니다. 그리고 수심을 봐야겠죠. 자, 그 다음 내가 드라이 슈트를 입었을 경우에는 드라이 슈트의 덤프 밸브가 빠질 수 있잖아요. 그쵸? 공기가 이제 빠지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수면을 보면 공기가 뽀글뽀글 빠지면서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측으로 좀 보는 게 습관이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뭐 웨슈트일 경우엔 상관없어요. 위를 한번 보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쏜 SMB에 맞거나 또는 맞는 건 뭐 아프진 않으니까 큰 그건 아닌데 릴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에 엉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위를 살피면서 깨끗한지 한번 보고요. 또는 배가 지나가면서 SMB를 탁 걸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배가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배에 SMB가 엉키거나 걸리거나 해서 SMB가 쭉 날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릴을 던져서 쭉 그냥 끌고 가게 해야지 내가 같이 쭉 계속 놓치지 않으려고 매달려 가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를 좀 살펴주시고 스탠바이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SMB와 릴을 한 번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까지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 더블 핸더는 디링에 걸거나 또는 뭐 이렇게 드라이 슈트에 뭐 이렇게 고리가 있거나 또는 뭐 번지줄 같은 게 컴퓨터에 감겨 있다면 그런데 저는 이렇게 거치를 해놓기도 해요. 편하니까. 자, 그렇게 거치해 놓고 인플레이트를 사용을 할 건지 마우스피스를 사용할 건지 이걸 선택하셔야 해요. 나는 인플레이터로 하겠다 또는 나는 마우스피스로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건데 저는 보통 뭐 마우스피스 아니면 드라이 호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로 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이 SMB를 이렇게 보면 한쪽은 아무것도 없고 한쪽 편이 이렇게 스테인리스 고리가 있고 릴이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릴을 그냥 딱 잡으면 한쪽 SMB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릴을 잡고 이렇게 SMB를 안 잡으셔도 상관없고 이 반대쪽 이쪽만 잡아주시고 이쪽은 릴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호흡기를 대고 호흡기를 살짝 넣어주거나 또는 그 전에 여유가 많으면 인플레이터에 입으로 살짝 불어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공기를 넣어주면 얘가 점점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펴지게 되겠죠. 그래서 아니면 그냥 호흡기로 살짝 탁 넣고 쭉쭉쭉쭉 펴주면 얘가 똑바로 설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릴을 한 손으로 잡아서 왼쪽 편을 당겨주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호흡기를 잡고 퍼지 버튼을 눌러서 꾹 눌러주고 왼손으로 잡은 상태로 대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공기가 들어갔으면 얘를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저는 이게 뭐 10m면 2기압이니까 뭐 절반만 공기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냥 많이 넣고 올리는 편이고 공기를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그냥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공기는 얼마 차이가 나진 않고 또 SMB가 천천히 그냥 쭉 올라가는 것보다 저는 좀 올라가면서 수면으로 쭉 팡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확 띄우는 걸 좀 선호를 해요. 그래서 수면에 많은 분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저는 저희 배가 저 SMB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SMB를 좀 빵빵하게 해서 빵 올리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누운 상태로 있지만 뜰 때는 가끔 제가 물속으로 확 당겨서 좀 세웠다가 이렇게 몇 번 저는 이렇게 좀 세우는 것도 많이 해요. 이렇게. 뭐 그러면 SMB가 뭐 터질 확률이 높지 않냐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어차피 SMB는 제 생각으로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쓰면 되지, 얘가 뭐 터질 걸 좀 너무 염려해서 좀 너무 아낀다거나 뭐 그렇게 저는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편한 대로 쓰고 팍팍 넣고 팍팍 올리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버텨주고 내구성이 좋은 SMB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저희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쏘아 올리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건, 얘를 쭉 쏠 때 같이 딸려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연습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고, 또는 1초, 2초, 초를 정해서 한 2초 정도는 내가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서 그 안에 최대한 내가 원하는 만큼 공기를 넣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안 되면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또는 얘가 자꾸 끌고 올라가는데 내가 엉거주춤하게 잡고 있거나 하면 같이 딸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몇 초 정도 또는 이 정도 힘은 커버할 수 있어 라는 한계점을 여러분들이 잡고 그 안에서 얘를 운용을 잘 하는 걸, 연습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조금은 공기를 넣어서 얘를 반드시 펼쳐주세요. 얘가 펼쳐져 있어야 공기를 시원하게 한 번에 쫙 넣을 수가 있지, 얘가 펼쳐지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가다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접힌 데서 들어가다 막히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더 내가 딸려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이 딸려 올라가거나 잘 안 되거나 이렇게 좀 내가 아직 연습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꼭 강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또는 강사님도 그걸 판단을 해서 환경적인 제약을 걸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바다에 가서 실전에서 블루워터에서 그냥 너 SMB 연습했으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쏘다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게 뭐 다이빙을 그냥 SMB만 한번 뭐 쏴본다든지, 비치에서 그냥 쏴본다든지, 그래서 배가 지나다니지 않고 그냥 떠도 되고 안전한 곳에서 연습을 좀 더 하고, 그리고 실전으로 가서 한번 쏴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런 것들이 강사님들이 이렇게 환경적인 제약을 걸어다 주고, 우리 여기서 뛰어볼 거예요 라고 하면 학생분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좀 커뮤니케이션 잘 해주시길 또 추천드리고, 자, 그 다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또 요렇게 릴을 잡은 손으로 SMB를 같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릴을 잡은 손으로 SMB를 이렇게 잡으면 SMB에 공기가 들어가서 올라갈 때 릴을 제대로 파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릴은 릴만 잡고 SMB는 SMB만 잡아야 SMB에 올라갈 때 릴을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릴을 잡은 상태로 좀 긴장하고 얘를 이제 잡고 공기를 얼마나 넣어야 되지? 공기 넣는 거에만 되게 집중을 하세요. 근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공기는 뭐 퍼지만 누르면 쫙 크게 날아가니까 얘를 실제로는 릴을 쏠 준비를 더 먼저 해놓고 공기를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자, 요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이렇게 나와 있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최대한 비켜서 있어주는 걸 좀 추천드리고, 그 다음 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호흡기를 빼고 공기를 살짝 넣어주거나, 또는 마우스피스로 살짝 공기를 넣어주거나 더 상관없습니다. 내가 입에 있는 걸로 호흡기를 쓰거나 뭐 보조호흡기를 쓰거나 롱호스를 쓰고 있으면 그걸로 쓰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얘가 쏠 때 뭐 이제 호흡기가 걸리거나 뭐 호스가 걸리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실제로 호흡기 호스는 우측에서 나오고 모든 것들은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쏠 때 약간 이렇게 왼쪽 편을 기준으로 이렇게 잡고 쏘게 되면 얘가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어디 걸리는지 이렇게 전개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긴장을 해서 뭐 입으로 불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제 올라가면서 호스를 뭐 건드리거나 코스를 감으면 딸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입으로 불어서 뭐 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 마우스피스나 뭐 드라이호스, 인플레이트 호스를 가지고 좀 내가 장비가 있는 쪽 반대 방향으로
좀 한 번에 많이 넣고 뛰어 올리는 걸 전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이 인플레이터에 입으로 우리가 불어도 공기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MB를 좀 큰 걸 사용하고 공기를 또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 일단 제가 좀 안전하고 뭐 얘도 좀 크게 잘 보였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얘를 입으로 불게 되면 이거 1.8m짜리 입으로 못 불어요. 그래서 큰 SMB에서는 입으로 불질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SMB일 때만 좀 입으로 부는 게 허용이 되는 거라서 저희는 그냥 큰 걸 쓰니까 입으로 불지 않고요. 그 다음 인플레이터 호스보다 드라이 슈트를 선호하는 건 호스가 일단 더 길어야 얘를 잡고 이렇게 넣고 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드라이 호스가 조금 더 기니까 드라이 호스를 잡아서 빼는 걸 좀 선호하고 인플레이터 호스보다는 드라이로 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쏘아 올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얘 잡고 드라이 호스 잡고 그냥 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 수영장에서 연습하시면 되고, 그리고 드라이호스를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 어떤 학생분이 그런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인플레이터 호스보다 드라이호스가 먼저인데 왜 드라이호스를 빼서 또 여기에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하시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고장 나거나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걸 따질 땐 드라이 호스가 우선순위인 게 맞습니다. 왜냐면 드라이는 압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터에 그냥 부력 조절만 잘 안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몸의 피부에 직접적인 상해가 올 수 있어서 드라이 호스를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압착이 오는 건 아래로 하강할 때만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성부력을 잘 잡고 또는 다이빙 마지막에 쭉 상승을 한 상태에서 SMB를 쏜다면 드라이호스를 빼고 얘를 쏘는 것에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호스를 편하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SMB를 쏘는구나 라고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터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는 마우스피스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적인 디테일한 코칭이나 또 실제로 그 학생들마다 어떤 실수를 잘 하고 그런 실수를 어떻게 방지하는지 그런 것들은 수영장에서 저희 강사님들과 같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SMB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만타크루 박시진 트레이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